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아렌지아입니다. 이전 편에서 영상검사에 대해 진행했었는데요. 영상검사 전에 인슐린을 했었죠. 제가 인슐린 투약 설명에 이어서 피하 주사를 바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펜 인슐린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피하 주사와 함께 오늘은 인슐린 투약에 대해 진행해 볼게요. 피하 주사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이 이걸 45도로 찌른다면 진짜 피하로 들어가게 될까? 그런데 사람마다 피부, 근육 두께와 지방 두께가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알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피하로 찌를 수가 있지? 그리고 펜 인슐린의 경우에는 니들 길이가 다 다르고 45도로 찌르기 너무 어려운데 그대로 해도 되는 걸까? 피하 주사는 복부, 팔, 다리, 엉덩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완이랑 대퇴부는 근육만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주사를 놔도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죠. 피하 주사는 몇 cc까지 투약이 가능할까? 저는 피하로 실제 30cc까지 투약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항암제 중 하나로요. 30분 동안 투약하는데 딱 벌서는 느낌이었죠. 특수 상황이 아니고는 그렇게 드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인슐린을 1cc 이하 정도로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 이외에도 제가 상상도 못하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고민은 책에 나오지도 않으니 어디서 찾을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저의 경험과 함께 이론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우선 주사 각도부터요. 피하로 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요. 시린지 주사 각도는 45도라고 하는데 인슐린 니들의 경우에는 4mm짜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직각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펜 인슐린 뿐만이 아니라 일반 1cc 시린지도 니들 길이가 다양합니다. 다이어비티스 앤 메타볼리즘에 발표된 주사법 권고안으로는 얇고 짧은 주사침은 더 안전하고 초기 치료 역시 더 짧은 주사침으로 시작되어야 근육 주사의 위험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4, 5, 6mm 주사침은 비만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성인에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고요. 보시면 시린지 포장 뒷면이나 케이스에 니들 길이가 적혀 있으니까 보고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중년 이상의 분들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살을 잡기도 편해서 1cc 시린지로 인슐린을 드리기가 편하죠. 6mm 이상의 니들의 경우에는 살을 잡아서 45도 정도로 드리게 되고요. 펜 인슐린 4mm 정도면 살을 잡지 않고 직각으로 드립니다. 만약에 마른 분들이라면 일반 시린지로는 살을 잡아서 45도 정도로 드리고 펜 인슐린도 살을 잡아서 직각으로 드리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팔, 다리, 엉덩이 같은 경우 복부보다 지방층이 얇으니까 이곳도 역시 피부를 들어 올리는 형식으로 살을 잡아서 45도 정도로 드리는 것이 안전하죠. 다음으로 부위를 보면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보이죠. 제가 82번 영상 인슐린 3편에서 투약 부위에 따라 흡수 속도가 더 빠른지 이야기 드렸죠. 복부가 흡수가 가장 빠르고 흡수율도 높고 다음으로는 팔, 허벅지, 엉덩이 순이라고요. 반대로 팔이나 허벅지에 주사를 놨을 때 운동을 하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할 때에는 복부보다 흡수가 더 빠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운동을 해야 한다면 적어도 투약 후에 50분 정도 후에 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팔이나 허벅지 안쪽으로 들이지 않는 이유는 살과 살의 마찰 때문에 주사 부위에 염증이나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바깥쪽으로 들이는 게 맞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 속효성이나 초속효성은 복부에 주사하는 것이 가장 흡수율이 빨라서 좋다고 하고요. 중간형이나 지속형 인슐린은 느리게 흡수되는 약물이니까 팔, 허벅지, 엉덩이와 같은 부위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하루에 여러 차례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복부에 드리는 게 좋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 중 또 하나는 부위를 돌아가면서 주사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인슐린을 하루에 3회 이상 주사한다면 주사 부위를 멀리 순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곳에 여러 번 주사를 한다면 단단한 먹물이 생기거나 함몰이 있을 수 있고 인슐린 흡수율을 변화시켜서 혈당을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매일 주사를 드릴 때에는 일관성 있게 같은 부위에 주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에 복부에 주사를 했는데 화요일에는 팔에 주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죠. 만일 저녁 주사 시간에 대퇴부를 선택했다면 저녁 시간 주사는 언제나 대퇴부에만 해야 하는 거죠. 실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펜 인슐린의 경우 냉장고에 두어야 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온에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으면 인슐린이 수축해서 펜 내부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최대 3분의 2까지 수축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은 용량이죠. 냉장고에서 실온으로 나오면 인슐린이 팽창해서 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슐린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돼서 정확한 용량으로 투약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 오픈하지 않았을 때에는 냉장 보관하다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계속 15도에서 25도 사이의 실온, 그리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실전으로 가볼게요. 제가 맑은 인슐린 펜과 혼탁한 인슐린 펜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니들도 몇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인슐린 니들도 일반 니들과 세이프티 니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니들 길이가 표시되어 있죠. 투약하기 전에 맑은 인슐린은 그냥 주면 되지만 혼탁한 인슐린은 최소한 20회 이상은 위아래로 부드럽게 흔들어 주라고 합니다. 그래야 모두 섞여서 원래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안 섞어주면 침전물로 니들이 막혀서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빼고 니들을 꽂을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한번 닦아주고 마른 후 니들을 오픈해서 가운데 부분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돌려서 끼워주고 인슐린 펜의 뒷부분에 이렇게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칸만 돌려서 눌러서 인슐린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죠. 그리고 만약 공기가 차 있을 때에는 단위를 좀 더 돌려서 공기를 뺍니다. 그 후에는 먼저 투약 용량을 제어합니다. 유닛 단위이니까 만약 10유니트를 줘야 한다면 15로 돌리면 되죠. 그리고 환자에게 주사 놓을 부위를 중심으로 알코올 솜으로 둥글게 원을 그려가며 닦아주고요. 캡을 빼고 니들을 꽂아서 천천히 누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주사를 주고 바로 빼버리면 인슐린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저는 속으로 천천히 5번 정도를 세는데요. 원래 10초 이상을 기다렸다가 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0초가 매우 길어요. 좀 마른 분들은 좀 더 오래 있고 지방이 많은 분들이라면 천천히 5번 정도만 세고 빼도 인슐린이 새어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니들을 뺀 후에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비비지도 말고 그냥 살짝 알코올 솜을 손가락으로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잠시 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버립니다. 만약 미세혈관을 찔렀을 때에는 멍이 들 수 있지만 인슐린 흡수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만약 피가 한 방울 나왔다 하면 눌러주는 것을 좀 더 오래, 약 10초 이상은 눌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니들을 그냥 꽂아두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미 오염된 것을 꽂아 놓으면 안 되고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재사용은 감염 위험으로 원래 안 되는 것이고 재사용할수록 바늘이 무뎌져서 환자도 아프니까 가급적 환자에게 니들을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펜 사용법을 해보았고요. 바이알에서 빼는 것도 해볼까요? 원래 바이알에서 약을 뺄 때에는 뽑을 양만큼 시린지에 공기를 채워서 밀어 넣은 후 빼라고 하죠. 그런데 1cc 시린지에서 몇 유니트 정도로 이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여하튼 우선 투약되어야 하는 용량만큼 에어를 시린지에 채우고 공기를 밀어 넣고 필요한 만큼 인슐린을 빼도록 합니다. 경험상 공기를 밖에서 털어내기보다 바이알에 꽂은 상태로 피스톤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인슐린을 필요 용량만큼 빼내는 것이 훨씬 잘 빠집니다. 니들을 교체하고 환자에게 투약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1cc 시린지 니들은 바늘 길이가 펜 인슐린보다 길기 때문에 살을 잡아서 45도 정도로 투약을 진행합니다. 투약이 끝날 때까지 살을 잡고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동일해요. 피부 소독을 하고 투약을 하고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니들을 빼고 살짝 눌러주고 끝! 피하 주사는 참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주의사항이나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죠.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분명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에서 의료인이 투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이고 환자 교육은 좀 더 쉽게 다르게 접근해야겠죠.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환자의 궁금증을 좀 더 잘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